비 오는 오후였다. 오래된 시장 골목을 누비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과 녹슨 부품이 눈에 띄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계였다. 남자의 이름은 투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투 형 혹은 투 기사님이라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투 아저씨는 시장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비를 피하고 있었다. 대합실 대신 오토바이 위에 얹힌 얇은 비닐 조각 아래에서.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작은 소년이었다. 등에 낡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무엇인가 긴 것을 감싸고 있는 천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키보드였다. 소년은 급히 멈춰 서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투는 고개를 들었다. 소년은 젖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무엇인가 절박했고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어디 가고 싶은데? 호아빈 거리 쪽이요. 혹시 가능하시면 좀 싸게. 말끝을 흐리는 소년을 보며 투는 원래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에서 흥정은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타라. 소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뒷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키보드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다. 차가운 바람과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지만 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바라본 소년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연습해야 해. 오늘은 꼭. 호아빈 거리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말없이 내려 작은 카페 앞에 섰다. 투는 멈춰서 잠깐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소년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매니저와 몇 마디를 나누고 한쪽 구석에 앉아 키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소년은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음엔 점점 자신감 있게. 그 소리는 투의 귓가에도 스며들었다. 어설프지만 마음이 담긴 멜로디였다. 그날 밤 투는 시장 근처를 다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눈에 익은 작은 그림자가 카페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야, 너 아직 안 갔냐? 소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돈이 안 돼서. 잘 곳도 없고 부모는 없어요. 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오늘만이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투 아저씨는 오래된 선풍기 소리 아래서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낡은 나무 바닥 위에 얇은 이불 하나,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흘러드는 빗소리.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건 거실 한 구석에서 조심조심 이불을 덮고 누운 그 아이의 기침 소리였다. 춥냐? 조금이요. 근데 괜찮아요. 허튼 소리 말고. 내일은 따뜻하게 입어라. 다음 날 아침. 투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꺼내 준비했다. 그런데 문을 나서려는데 그 아이가 다시 기타를 메고 따라 나왔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하루쯤은 함께 있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시장에서 투 아저씨는 평소처럼 몇 명의 단골 손님을 태웠다. 그 아이는 잠시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이따금씩 작은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거나 손가락으로 허공을 튕기며 음을 익히고 있었다. 점심쯤 아저씨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다. 너 이름이 뭐냐? 민이에요. 본명은 민호인데 다들 그냥 민이라고 불러요. 그래, 민 어쩌다 그렇게 혼자 됐냐? 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제가 9살 때였어요. 그 후에는 계속 이모 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 나왔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투는 말없이 국밥을 한 숟갈 떴다. 미는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도 손끝으로는 테이블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피아노를 떠올리는 손짓이었다. 그날 오후 미는 근처 카페에 가겠다고 했다. 투는 그를 태워 다시 호아빈 거리로 갔다. 이번에는 관리인과 더 익숙해진 듯 바로 자리 하나를 받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엔 투도 잠시 안에 들어가서 민의 연주를 들었다. 노래는 유명한 클래식도 아니고 팝송도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곡 같았다. 불안정했지만 진심이 담긴 음계. 그리고 중간중간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멜로디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저 아이, 혼자 작곡도 하네. 옆 테이블의 한 여성이 말했다. 비록 서툴러도 마음이 있잖아요. 투는 대답하듯 중얼였다. 다음 날 미는 투 아저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저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어디? 엄마가 쓰시던 피아노가 있었던 곳이요. 그거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투는 놀랐다. 민이 말한 곳은 자신도 알고 있는 곳이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몇 번 들렀던 중고 악기점. 아내가 음악을 가르치던 시절 종종 피아노를 보러 갔던 곳이다. 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악기점은 예전 그대로였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진열된 악기들은 빛이 발해 있었다. 미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찾았다. 혹시 몇 년 전에 여기에 어떤 여자가 맡겨놓은 피아노 기억나세요? 이름은 하민정이에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피아노 아직 있어? 아무도 안 찾아가서 그냥 창고에 뒀지? 민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투는 무언가 심장이 조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피아노 투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보러 왔던 바로 그 피아노였다. 미는 조심조심 손끝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약간 삐걱거렸지만 소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피아노 내부에는 누군가 써놓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혹시 이 피아노를 다시 찾게 되면 이 곡을 꼭 완성해주세요. 민정. 미는 울먹였다. 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투는 민에게 말했다. 이 피아노 내 엄마가 내 아내의 제자였어. 예전에 같이 음악을 했었지? 민은 놀란 눈으로 투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엔 처음으로 가벼운 바람 대신 깊은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과거에서 온 멜로디이자 새로 시작될 조율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는 투 아저씨의 집에 머무르며 조용히 지냈다. 낮에는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피아노 곡을 손에 익혔다. 그 종이 쪽지에 적힌 엄마의 미완성 악보를 따라 미는 음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서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엄마를 말리셨어요? 투 아저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리석었지? 음악으론 밥 못 번다고 생각했거든. 내 아내도 내 엄마도 음악에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난 그걸 무시했어. 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엄마는 그 피아노도 못 찾았고 곡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엄마는 없고 곡도 끝이 없어요. 그 말에 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는 짐을 쌌다. 이른 새벽 투 아저씨가 눈을 떴을 때 미는 없었다.
친구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엄마의 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 투는 급히 외출복을 챙겨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는 거리를 헤맸다. 민이 연주하던 골목, 카페, 악기점. 하지만 어디에도 민은 없었다. 그러다 한 전화가 걸려왔다. 근처 병원이었다. 혹시 민이라는 아이를 아시나요?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연락처는 당신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투는 숨을 멈췄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민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오른손 손목이 심하게 다쳐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당분간 연주는 어렵겠지만 재활을 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투는 침대 옆에 앉아 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르고 창백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의 눈가도 붉어졌다. 며칠 후 투는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타고 다닌 오토바이를 팔았다. 그 오토바이는 그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곧장 악기점으로 갔다. 그 피아노, 내가 살게요. 주인은 놀랐다. 당신도 그 여자의 제자였나요? 아니, 나는 그녀에게 미안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피아노를 다시 집으로 가져온 날, 민은 아직 병원에 있었다. 투는 피아노를 창가에 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손끝으로 건반을 눌러보았다. 오랜 세월 손에서 멀어진 감촉.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의 미완성 악보를 펼쳐놓았다. 그날 밤, 병실 안. 민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놓인 피아노를 보고 눈이 커졌다. 투 아저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마음이야. 완성하지 않아도 그 음악은 내 안에 있어? 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투의 손이 민의 손을 감싸주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마치 오래된 멜로디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 같았다. 민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하늘은 맑았다. 몇 주간의 재활 끝에 손가락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투 아저씨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없었다. 대신 그는 중고 자전거를 한 대 구해왔다. 이제부터는 둘이 천천히 달리자. 민은 웃으며 자전거 뒤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둘은 함께 동네의 작은 공연장을 돌아다녔다. 민은 여전히 연주했고 투는 악보를 넘기고 의자를 챙기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한 카페에서 공연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이 곡 어디서 들은 건지 물어도 될까요? 민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눈가에 주름이 깊은 중년이었고 손에 다른 피아노 교재를 들고 있었다. 이 곡 예전에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어떤 여자가 치던 멜로디와 닮았어요. 이름이 하민정이었나? 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분 제 어머니예요. 남자의 눈도 커졌다. 정말 세상에, 그녀는 내 친구였어요. 함께 음악을 했었죠. 그녀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자신만의 곡을 완성하고 싶다고. 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혹시 그 곡 완성된 걸 들려줄 수 있을까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투는 옆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민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곡을 완성된 형태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곡은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점점 고조되며 따스한 빛을 품은 듯한 멜로디가 공간을 감쌌다. 중간에 잠시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미는 조용히 다시 이어갔다. 그곳은 어머니가 남긴 빈칸이었고 지금은 민이 채워넣은 감정으로 완성된 곳이었다. 음악이 끝나자 공간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 그 남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녀가 바랐던 바로 그 소리야. 며칠 후 투 아저씨의 집 미는 그동안 적어온 노트와 악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 이제 넌 너의 길을 가야지. 하지만 이 집도 이 피아노도 남겨둬.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작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Khúc nhạc ngày ấy còn vương bên hiên, bạn